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던 전설적인 여배우 문희. 그런데 그렇게 눈부신 인기를 누리던 그녀가 왜 단 24살의 나이에 돌연 스크린을 떠나야 했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던 전성기의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까요? 그 선택은 단순한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도 몰랐던 운명의 시작이었을까요? 그리고 행복해 보였던 결혼 생활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그녀가 오랫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녀가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던 후회와 죄책감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수많은 관객의 박수와 사랑을 받던 국민 여배우였던 그녀는 왜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진 듯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윤정희와 남정임과 함께 트로이카라 불리며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문희는 단 몇 년 만에 수많은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당대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미워도 다시 한 번이 기록적인 흥행을 거두며 그녀는 눈물 연기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명성과 박수갈채 뒤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던 혹독한 촬영 일정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그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미녀 배우 문희의 삶에는 과연 어떤 비극과 숨겨진 사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1960년대 초 서울의 골목길에는 아직 전쟁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 1947년 7월 16일 서울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영화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될 배우 문희. 그녀의 본명은 이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이웃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아이는 참 조용했지만 눈빛이 유난히 깊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비교적 엄격한 성격의 가장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이 많고 따뜻한 성격으로 집안에서 늘 자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예술과 문학을 좋아했는데 가끔 집안일을 하다가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린 수님은 그런 어머니 곁에 앉아 음악을 듣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님아,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잠시 생각하던 어린 소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때만 해도 가족 누구도 그 말이 훗날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의 수님은 눈에 띄게 활발한 학생은 아니었지만 학교 연극이나 발표 시간이 되면 누구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님이는 평소에는 조용한데 무대에만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져. 실제로 그녀는 교내 행사에서 작은 연극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선생님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말은 어린 수님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녀는 점점 연기에 대한 꿈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배우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안정적이거나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처음에 딸의 선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은 거냐? 잠시 침묵하던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세요. 결국 가족의 이해와 응원 속에서 수님은 대학에서 연극과 영화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한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님이는 화려하게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묘하게 시선을 끄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운명적인 순간은 1965년에 찾아왔습니다. 아직 18살의 어린 나이였던 그녀는 한 영화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제작진의 눈에 들어 영화 흑맥을 통해 스크린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촬영 첫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던 수님에게 한 스태프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렇게 떨면 영화 못 찍어요.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마치 그녀의 인생을 예고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한 소녀 이수님은 훗날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배우 문희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영화 흑맥을 통해 스크린에 첫 발을 내디딘 문희는 처음부터 거대한 스타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충무로의 영화 제작 현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촬영장은 늘 분주했고,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기도 전에 다음 작품이 준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인 배우였던 문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첫 촬영 날을 기억하는 한 스태프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문희는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독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촬영을 마친 뒤 감독은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우, 그냥 신인이 아니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크게 될 거야. 그 예감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화계에서 문희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7년 무렵부터였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는 매년 수십 편씩 제작될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었고, 젊고 신선한 얼굴의 배우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희의 단정한 이미지와 깊은 눈빛이 제작자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작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희 씨,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문희는 여러 작품에서 연이어 주연을 맡게 되었고, 영화계에서는 점점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연기는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깊이 전달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한 평론가는 당시 신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희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함께 담겨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면서 관객들 역시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극장 앞에는 문희가 출연한 영화 포스터가 걸릴 때마다 관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신문과 잡지에서는 그녀를 차세대 스타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촬영 현장에서 한 선배 배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문희 씨, 이제는 우리가 당신에게 묻어가야겠는데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수줍게 웃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그녀의 상승세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문희는 충무로에서 가장 바쁜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한 영화의 촬영을 하고 오후에는 다른 영화의 촬영장으로 이동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2개의 촬영장을 오가며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새벽에 촬영을 시작해서 밤늦게 끝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문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일정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촬영을 마친 뒤 그녀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배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희 씨, 괜찮아요? 잠시 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말이 얼마나 힘든 하루를 견디고 나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무렵 문희의 사생활에도 작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였던 만큼 주변에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그녀에게 꽃다발을 보내는 팬들도 있었고 영화계 인사들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촬영이 끝난 뒤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희 씨는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영화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웃었지만 사실 그 시기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로서 자리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 속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큰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몇몇 작품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문희는 충무로의 대표 여배우로 떠올랐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은 그녀의 연기를 높이 평가했고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후보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영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을 때 무대 위에 올라선 문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젊은 배우가 앞으로 한국 영화계에서 오래 기억될 이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떠오른 스타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 말입니다. 1960년대 후반의 충무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늘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트로이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던 3명의 여배우, 윤정희, 남정임, 그리고 문희를 가리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러시아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원래 3마리의 말이 함께 끄는 마차를 의미하지만 그 시절 충무로에서는 3명의 여배우가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영화 기자가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충무로의 트로이카는 지금 한국 영화의 얼굴이다. 그 문장이 신문에 실리자 3배우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는 섬세한 연기력으로, 남정임은 밝고 세련된 이미지로 사랑받았고, 문희는 깊은 눈빛과 애절한 감정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는 웃는 얼굴보다 슬픈 얼굴이 더 아름다운 배우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충무로의 촬영 현장은 늘 분주했습니다. 한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작품의 시나리오가 그녀에게 전달되었고 문희는 거의 쉬지 못한 채 새로운 역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촬영장에서 한 조명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문희 씨가 먼저 와 있네. 실제로 그녀는 늘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배우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1968년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습니다. 당시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평범한 멜로드라마처럼 보였지만 감독은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객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촬영이 시작되던 날 감독은 문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할은 단순히 슬픈 여자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사람입니다. 문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가 연기한 인물은 사랑과 희생 사이에서 갈등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하는 대사는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 장면이 촬영되던 날 현장에 있던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컷소리가 나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다들 울고 있었거든요. 영화가 개봉되자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서울 극장에서 엄청난 관객을 모으며 기록적인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만 수십만 명의 관객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고 극장 앞에는 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극장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표가 나오기만 하면 바로 매진입니다. 신문과 잡지에서는 연일 영화의 성공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영화 속 문희의 눈물 연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기자가 기사 제목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눈물의 여왕 문희. 그 표현은 순식간에 대중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연기에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문희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처럼 보인다. 그 말은 그녀의 연기 스타일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후 그녀가 출연하는 영화마다 관객들은 극장에서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문희 영화는 꼭 봐야 해. 보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아려. 그것이 바로 당시 그녀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트로이카 시대의 경쟁 역시 치열했습니다. 윤정희의 영화가 흥행하면 다음에는 문희의 영화가 극장을 채웠고 남정임 역시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문희는 자신만의 색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한 태도로 촬영에 임했고 화려한 스타라는 느낌보다는 한편의 영화 속 인물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한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문희는 스타이기 전의 배우다. 그 시절 문희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영화 잡지 표지에는 그녀의 사진이 자주 등장했고 팬레터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도착했습니다. 어떤 팬은 촬영장까지 찾아와 꽃다발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희 씨, 당신 영화 보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희는 단 몇 년 사이에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가 되었고 트로이카라는 이름 속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스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부신 성공의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충무로에서 문희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극장 앞에 그녀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만 걸려도 관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영화 잡지에서는 그녀를 눈물의 여왕이라 부르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얼굴로 소개했습니다. 그 시절 한 영화 기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충무로에서 가장 바쁜 여배우를 꼽으라면 단연 문희다. 실제로 그녀의 하루는 숨 돌릴 틈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새벽에 촬영장에 도착해 하루 종일 카메라 앞에 서 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어떤 날에는 서로 다른 두 영화의 촬영장을 오가며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촬영이 끝난 뒤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조명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 씨,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생은요. 영화가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피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유명해질수록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바빠졌고 동시에 더 외로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인생에 조용히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강재였습니다. 당시 그는 언론과 문화계에서 활동하던 젊은 지식인이었고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자리에서 장강재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문희 씨는 늘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어딘가 혼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문희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의 인연을 시작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바쁜 촬영 일정 속에서도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장강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배우가 아닌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질문에 문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속에서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평범한 삶에 대한 작은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1년 충무로를 놀라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 문희가 결혼을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영화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문희가 은퇴한다는 건 충무로에서 가장 밝은 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과 같다. 실제로 그녀는 그해 24살의 나이에 결혼과 함께 영화계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희 씨,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의 다른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화 팬들의 아쉬움 속에서 문희는 스크린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카메라와 스태프들 사이에서 살던 배우의 삶 대신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그녀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보다 이게 더 어렵네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다시 촬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며 평범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언제나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살던 배우였던 만큼 조용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날 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에게 남편이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가끔 영화가 그립지 않습니까? 잠시 생각하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립지만 지금은 이 삶도 좋습니다. 그 말 속에는 배우 문희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무로의 전설적인 여배우 문희는 화려한 스크린을 떠나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또 가장 소중한 삶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이 평온한 삶이 훗날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인생의 시련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과 함께 스크린을 떠난 뒤 문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수많은 관객의 박수 속에서 살던 여배우는 이제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가정의 아내로서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의 시간은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을 배웅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영화 속에서만 보던 분이 이렇게 장을 보러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그 말을 들은 문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이들 엄마예요. 실제로 그녀는 과거의 화려한 배우 생활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 그리고 조용한 가정의 일상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 아이가 태어났고 집안은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아이들이 거실에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을 때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시끄러우니 이제 진짜 가족 같군. 문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다른 행복으로 채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결혼 생활은 영화처럼 언제나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언론과 사회 활동으로 늘 바빴고 문희 역시 새 아이를 돌보며 집안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문희는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아팠어요. 그러자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피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특히 한때 유명한 배우였던 문희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알아보았고 어떤 날에는 이런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왜 영화에 다시 나오지 않으세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배우로서의 기억이 가끔 조용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남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끔 연기가 그립습니까? 문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립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배우로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했던 선택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는 때때로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회 활동으로 늘 바빴고 문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떠안으려고 합니까? 그러자 문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 문희 역시 남편의 일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가정은 비교적 조용하고 평온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연예계에서는 문희의 결혼 생활이 큰 구설 없이 안정적인 결혼의 예로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삶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왔고 그 변화 속에서 문희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고 남편의 일 역시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생각보다 긴 이야기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러자 문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로 살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일 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민과 선택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문희는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배우의 삶이든 평범한 가정의 삶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시간을 견디는 인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가까운 지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버티며 함께 걸어가는 길 같아요. 그 말은 그녀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얻은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평온한 가정의 시간이 머지않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커다란 비극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대 초에 이르렀을 때 문희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각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 장강자 역시 사회활동과 사업을 병행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충무로의 조명이 비추는 삶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나름의 평온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 커버리니 시간이 참 빠르군요. 그 말을 들은 문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느새 우리가 부모가 된 지도 오래네요. 그날의 대화는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곤 합니다. 1993년 어느 날 장강재는 갑작스럽게 건강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과로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던 문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그 짧은 말은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문희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사실 자신에게 하는 위로에 더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부재는 그녀에게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던 한 지인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문희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순간 그녀가 거의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아이는 모두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장례 절차와 모든 일은 대부분 그녀가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야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문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문객들이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 밤 빈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남편의 책과 안경, 그리고 익숙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건강을 챙기게 했어야 했는데. 그 후로 한동안 문희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는 일이 많았고, 가까운 지인들이 찾아와도 오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그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문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 이후 약 2년 동안 그녀는 거의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한때 수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던 배우였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조용한 집 안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창밖에 눈이 내리던 밤, 그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없이도 시간이 흐르네요. 그 말은 그녀가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이 더 신경 썼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가족들의 격려가 그녀를 조금씩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친구들도 그녀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밖으로 나와도 됩니다. 문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죠. 그 말은 길고 어두웠던 시간의 끝에서 조금씩 빛을 찾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삶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흔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실의 시간은 훗날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오랜 시간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던 문희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의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어놓은 거실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자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그리고 평범하게 흘러가는 도시의 하루가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문희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멈춰 있었구나. 그 말은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조금씩 시작했다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문희 씨, 이제는 조금 밖으로 나와도 됩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곧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집 안에서만 지내던 그녀에게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에 처음 나가던 날, 강의실 문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새로운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저분, 문희 씨 아니에요? 그 말이 퍼지자 강의실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당황한 문희는 조용히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강의가 끝난 뒤 한 수강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의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문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동료 수강생들과 함께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희 씨는 지금도 연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연기보다는 지금은 제 삶을 더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담담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도 모두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았고 때때로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 인생도 사셔야죠. 그 말을 들은 문희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걸 배우는 시간인 것 같구나. 그렇게 그녀는 과거의 슬픔 속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옛 영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조용하고 담담한 태도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가장 빛나던 시절을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삶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삶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지나온 시간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의 문희는 더 이상 화려한 조명 속의 스타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여유와 평온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던 미녀 배우였고 수많은 관객의 눈물을 이끌어냈던 눈물의 여왕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조용한 일상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집 앞 정원을 정리하던 그녀에게 한 이웃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배우셨다면서요? 문희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말 속에는 화려했던 과거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문희는 배우로서의 성공도 경험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깊은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지금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쩌면 한 시대를 대표했던 여배우의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빛나던 별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조용한 빛을 잃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